여러분 안녕하세요. 짱주쌤입니다. 지난 시간 1부에 이어서 모의평가 분석 강의 2부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은 학생들마다 이제 듣는 내용이 다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목에 따라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쫙쫙 넘어가든지 그래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확률과 통계 제일 많이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자, 이걸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미적분, 기하 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8문항이 출제가 되죠. 8문항 출제가 되는데 출제 문항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의외로 선생님은 당연히 2, 3, 3이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최근에 3, 2, 3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2, 3, 3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은 얼마든지 확률 통계에다가 녹여 넣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대표적으로 원순열에 관련된 우리 예전에 경우의 수에서 원순열에 관련된 내용을 확률과 통계, 확률 문제로 바꿔서, 그렇죠? 융합됐으니까 확률 문제에다가 같이 나왔죠. 확률 문제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보고 출제하라 그러면 저는 2, 3, 3 이렇게 출제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동안에 출제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경우의 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하니, 자, 이걸 봅시다. 항해 개수 구하기. 이거 뭐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단골 손님 문제로 나오죠. 선생님 짱 교재에서 예전에 수능이랑 한번 100% 똑같이 나와갖고 막 KBS, MBC 이런 뉴스에 막 나온 적이 있어요. 선생님 만들었던 짱 시리즈, 물론 이 짱 교재에 수능이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다고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때 이제 항해계수 구하기 문제였는데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시험에도 역시 출제가 1번 문제로 첫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쉬운 문제처럼 되어 있다. 물론 그렇게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복조합이 예전에 많이 출제가 됐는데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얘가 아니고 최근에는 중복조합이 아니라 함수의 개수 구하기 문제가 거의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역시 이번 시험도 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복조합이 엄청나게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얘가 조금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로 이번에는 30번 문제로 나왔어요.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낼 수 있거든요. 경우의 수를 또 다 세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함수의 개수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 집중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은 공부를 해둬야 될 거고, 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온다면 뭐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확률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와우. 예전에는 한 번도 6, 9 수능에 절대 빠지지 않던 확률의 계산 문제가 최근에 계속 안 나오다가 와우,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 약간 난이도 있는 걸로. 그런데 뭐 점수는 쉬운 3점이라고 출제는 했는데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3점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즘 최근 수능을 보면요, 아주 쉬운 문제를 잘 안 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거저먹는 문제라 그래야 될까? 하위권 학생들이 이건 나 해야지 그럴 만한 문제를 좀 많이 빼는 경향이고 그 대신 킬러 문제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난이도가 움츠러들면 학생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보다는 낙타 분포로 나와서 사실은 평가에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우린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보다는 약간 난이도를 좀씩 쉬운 문제는 난이도를 올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좀 난이도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고 보여줍니다. 자, 확률 계산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고 하니 그냥 확률 구하기는 무조건 나오죠. 단지 난이도가 쉽게도 낼 수 있고 어렵게도. 선생님들, 저도 모의고사 출제 이런 걸 많이 해봤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려면 여기서 낼 수 있어요. 확률 구하기. 이건 얼마든지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다 알아봐야 되고 하나라도 놓치면 틀리고, 심지어는 선생님 예전에 이 문제를 냈다가 내가 내놓고 내가 잘 못 풀겠는 거야. 다른 선생님들보다 풀이가 다 다르네? 막 이럴 정도로 엄청 혼란스러울 정도의 문제도 낼 수도 있고, 또 간단한 수준의 3점짜리, 약간 난이도 있는 3점짜리 출제를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뭐 거의 두 문제가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선생님 이제 여기 하나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표현은 해놨는데
내가 이제 세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요즘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거의 안 나오고 세 가지인데 조건부 확률 문제가 딱 대놓고 조건부 확률 표 주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거의 확률을 구하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뭘 구하는 좀 난이도 있는 확률 구하기는 얘랑 연관되고 좀 쉬운 확률 구하기는 위에서 공부했던 경우의 수랑 연관된 확률 구하기 문제.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의 확률을 구하여라 두 문제가 출제됐고 계산 문제가 하나가 출제됐고 얘가 안 나온다면 다시 두 문제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얘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난번 1부에서 출제위원들이 의외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던 거는 6월, 9월에 한 번쯤은 제시하고 수능에 나오지 6, 9월에 안 나오는데 수능에 나오는 확률은 적다. 안 나온다고 내가 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확률이 아주 적다.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인 확률 구하기 그리고 조건부 확률 구하기는 이거는 대비를 해야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통계인데요. 통계가 최근에 이 이산 확률 분포 문제가 예전에 거의 안 나오다가 최근에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이항 분포가 나왔었는데 얘가 나오면 첫 번째 문제로 나와야 돼. 23번 문제로. 근데 23번에 아까 이항 정리가 나왔죠. 걔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안 나오고 쉬운 문제를 그쪽에서 내고 그 대신 이산 확률 분포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돼요. 예전에 여기에서 보면 이 통계 요 9월 달에 같은 경우는 통계 파트가 여기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이쪽에서. 그죠? 이쪽 파트에서 하나가 나왔다는 게 좀 그렇죠. 이번에는 정규 분포 역시 하나 나오고 표본 평균의 분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신뢰 구간도 나올 수 있는데 얘네 둘. 그러니까 나 같은 출제라면 이거 두 개를 하나씩 낼 것 같아요. 정규 분포도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표본 평균의 분포. 그러니까 얘는 거의 출제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내려면 통계 파트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 내려면 얘밖에 없어요. 물론 얘를 낼 수도 있는데 얘도 패턴이 뻔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너무 쉽죠. 의외로.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쉬운 문제는 이거나 이거에서 낼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얘가 좀 더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통계 파트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낼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네 중에서 두 개를 내고 이런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는 이런 식으로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확률의 계산 문제가 안 나오다가 다시 나왔다든지 그다음에 이항 분포 문제가 이항 분포 이 문제가 쭉 나오다가 다시 좀 안 나왔다든지 확률 통계 쪽은 문항수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몇 개만 바뀌어도 분위기가 확 좀 바뀐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엔 미적분 들어가겠습니다. 미적분. 자,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미적분도 역시 3개의 단원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몇 문항이 나올까요? 뭐 이거면 딱 봐도 그냥 둘, 셋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8문항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자, 그럼 수열의 극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출제위원들이 출제할 때마다 고민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등비급 수열 활용 문제를 지금까지 꾸준히 냈는데 뭐 도형 있잖아요. 똑같은 도형이 막 반복되고 그거. 이 문제가 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선생님은요. 6월, 9월 모의평가를 봐요. 6, 9에 나왔다. 뭐 그러면 뭐 올해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작년에 보세요. 6, 9에 나왔는데 작년에 수능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 출제위원들 항상 고민을 해. 이거 꼭 내야 돼? 난이도는 원래는 어렵고 중요한 건데 학생들이 너무 패턴적으로 풀잖아.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번에 6월, 9월에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나오지 않겠는가. 또 계속 냈다면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문제가 나온다면 어디서 나오냐. 이번에 수열의 극한에서 출제가 됐죠. 수열의 극한 문제가 근데 아주 쉬운 문제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객관식 1번 문제로 나올 줄 알았는데 수열의 극한 문제가 이 문제는 이번에 나오긴 나왔는데
예전이랑 좀 다른 조금 다른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수열의 극한의 계산 문제는 아닌 그냥 극한의 문제다. 근데 왜 급수는 잘 안 나오냐? 얘가 나오면 급수 나오기가 그래요. 얘가 뭐 요거 합쳐서 이제 급수라고 등비 급수잖아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급수에서 하나, 극한에서 하나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혹시 급수의 활용이 안 나온다면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1-r분 a 뭐 계산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급수에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미분법. 자, 미분법은 참 내용이 너무너무 다양한데 출제를 3문제밖에 못 해요. 자, 아까 수열의 극한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2점짜리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나왔어요. 지수함수의 극한, 로그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극한은 극한이죠. 근데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을 내질 않고 지수함수의 극한 문제를 냈죠. 여기에서 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얘가 거의 출제를 잘 안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극한 문제로 2점짜리 문제로 그냥 이것도 그냥 수열의, 이건 함수의 극한이긴 한데 극한 문제를 2점짜리로 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삼각함수의 극한도 있는데 삼각함수의 극한은 아니죠. 무조건 활용해서 무조건 나오죠.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문항이 나올 건데 얘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분법 거의 안 빠지죠. 그죠? 내 생각에 접선의 방정식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수투에서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극대 최대치수는 뭐 항상 중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나오고, 이거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기 나오고, 하나, 둘, 셋, 이거까지 3문제 끝났네? 자, 이쪽이 문제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얘가 안 나왔었는데, 얘가 쉬운 문제. 자, 미분도 한 문제 정도는 쉬운 거를 주자. 그래서 예전에 미분의 쉬운 문제를 주려면 어디서 줬냐면은 여러 가지 함수, 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미분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간단한 미분법 문제를 줬었어요. 간단한 미분법 문제를. 근데 쉬운 문제를 여기서 주니까 이 문제가 쭉 나오긴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은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섞였어요. 막 역함수라든지 매개함수 이런 거 섞어서 나오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좀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가 됐어요. 쉬운 문제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이도를 높여서 낼 수 있었다라는 거. 자, 쉬운 문제가 여기서 나와, 여기서 안 나오고. 자, 이건 지금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 짱 중요한 교재도 있지만 짱 어려운 교재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삼각함수, 극한, 활용.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이제 킬러 문제를 여기서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3문제를 내고 미분에서 킬러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분법에서 킬러 문제가. 그래서 그냥 이 정도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냈다라고 할까? 미분에서 의외로 이쪽 미분의 여러 가지 활용 또는 극대, 극세,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수투에서 다뤄서 그런지 여기에서 이번에 나오지 않은 거가 좀 특이한데, 그래도 수능에서는 좀 킬러 문제로 이쪽이나 여기에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나오던 거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적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역시 적분도 3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정적분의 계산이 한 문제쯤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참 난이도가 그래요. 얘를 2점짜리로 내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번에 난이도로 내자니 이 다른 데서 쉬운 문제를 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정적분의 계산이 의외로 요즘 출제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왜? 얘가 너무 중요하니까. 부분적분법,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정적분의 계산, 여러 가지 간단한 함수들에 얘가 너무 중요하니까 얘를 안 낼 수가 없으니 얘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건 그냥 뭐 공부의 기본이 되는 거죠. 이걸로 쉬운 문제를 출제 안 하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까 수열의 극한에 쭉 나오다가 이번에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극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2점짜리. 근데 정적분의 계산이 안 나오고 부분적분법은 나왔다 하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부분적분 문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까지 나온 걸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역시 정적분의 계산 안 나오고 얘는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한 문제가 나오냐, 2문제가 나오냐. 아니면 한 문제는 그냥 다이렉트로 나오고 한 문제는 응용해서 다른 데다 계속 섞어서 출제가 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얘가 넓이 문제가 의외로 최근에 부피 문제죠. 이게 입체 도형 모양을 주고 이렇게 단면적을 잘라 가지고 하는 문제가 최근 유행이라고 할까? 요즘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자주 출제가 되는 모양이고, 역시 9월 모의평가에 나왔고, 얘가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또 다시 또 빠졌네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얘네 둘은 섞어서 하나쯤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되고, 속도거리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투에서 거의 단골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투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는 미분법에서 적분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 정적분과 미분이 이제 요게 조금 난이도를 높게 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번에는 치환적분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뭐 정적분도 하고 미분 막 섞은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킬러 문제성을 여기에서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적분하고 미분하고 막 섞인 그런 문제. 역시 그래도 이번에 이것도 그렇게 어렵게까지는 출제하지 않은 편이다. 예전에 막 풀이가 엄청 길고 그랬던 그런 문제들을 좀 지양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미적분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난이도를 좀 많이 낮춰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학생들이 미적분 선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킬러 문제들이 좀 줄어서 어쩌면 상위권 친구들이 의외로 점수를 미적분을 통해서 잘 딸 수도 있는 과목이 돼버렸네요. 자, 기하 볼게요. 기하는 역시 세 개의 대단원이 있는데 2차 곡선,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이거 역시 8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여기서 3문항, 2문항, 3문항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죠. 자, 2차 곡선은 딱 3개의 2차 곡선과 접선. 뭐 이건 뻔합니다. 셋 중에 2개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달라요. 단 얘가 2개가 나오면 접선은 쌍곡선 나올 확률이 많겠죠? 얘네 둘이 나오면 접선은 포물선 나올 확률이 많겠고, 즉 3가지 내용은 다 나오는데, 자, 합쳐서 3문항, 그냥 도형의 정의를, 곡선의 2차 곡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 2문항, 하나는 접선, 그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짠! 이게 이제 또 안 먹죠? 짠.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자, 그러면 저 PD 선생님이 이걸 좀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거기에서.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포물선, 뭐 타원, 쌍곡선 맨날 나오는데 안 나온 거는 여기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뭐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로 뭐 이거 2개가 나왔고 쌍곡선은 여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 뭐 난이도도 그냥 뭐 중간 난이도로 거의 비슷한 약간 난이도 있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는 여기에서 못 내죠. 아주 쉬운 문제는 여기에서 못 내고 이제 뭐 다른 데서 낼 수 있는데, 아주 쉬운 문제는 공간좌표에서 많이 나오죠. 자, 평면 벡터. 평면 벡터에서는 2문제가 나옵니다. 선생님은 이거 4개로 나눴지만 최근에 뭐가 나오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 얘가 아주 중요시하게 그 직선이나 원 등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한 도형의 방정식, 이거가 우리 친구들이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 이건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출제할 겁니다. 왜냐면 얘가 어렵잖아요. 얘가 무조건 나오잖아요. 킬러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거의 마지막 30번 문제 여기서 나옵니다. 평면 벡터의 내적을 응용한 문제들, 지금까지의 기하의 킬러 문제에 그러면 얘가 나오거나 정사형 뭐 이용해서 막 도형 막 복잡한 내용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나오면 쉽게 나온다.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려워한다. 즉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얘네들이 내면 아주 쉽죠. 그냥 벡터 그냥 더하고 연산하고 이런 건데 그 문제까지 내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이제 과목마다 보는 친구들이 다르니까 최근에 이 선택 과목들이 아주 쉬운 문제를 좀 빼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빼는 경향입니다. 그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쭈그러든다 표현이 좀 그런가? 이게 좀 몰려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가 빠지다 보니까 벡터의 그냥 간단한 합 뭐 이런 문제가 안 내요. 그 대신 아주 킬러 문제, 이 문제가 킬러인데도 예전에 공부를 했던 패턴으로 내기 때문에 뭐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쉽게 낼 생각은 없다. 기하 파트는 예전에 비해서는. 왜? 학생들이
기하 선택을 너무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나 공부 자신 없어요 미적이 그래서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기하는 좀 올라가지 않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예전에 이렇게 6월 달에 수능 시험에는 이렇게 두 군데서 나왔고 역시 이번 9월 달에도 여기 두 군데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쉬운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이 도형의 방정식을 최근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것을 즐겨하는 모양새다. 두 문제라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많고 뭐 쉬운 문제 한 문제쯤 이쪽에서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간 좌표 여기에서 세 문항이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에서 한 문제를 쉬운 문제를 내죠. 2점짜리 하나 내야 되는데 내기 제일 좋은 데가 여기예요. 물론 조금 전에 아까 여기에서 2점짜리 낼 수도 있어요. 2점짜리 하나 내야 된다면 여기에서 공간 좌표에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번 문제 정도로 24번 정도 문제로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공간 좌표에서 대칭인 점을 찾거나 아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거나 아니 내분점, 외분점 이번엔 중점이 나왔죠. 그런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는 삼수선의 정리가 최근에 엄청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수선 정리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으니까 삼수선 정리 확실히 개념 이해해야 되고요. 자, 정사형이냐 구의 방정식이냐 뭐가 나오냐 고민하지 마세요. 섞어서 나오는 이번처럼 섞어서 나올 확률이 꽤 많습니다. 구의 방정식 해갖고 입체도형에서 자르고 정사형 시키고 이런 예전에 킬러 문제로 아주 출제인들이 좋아했던 문제. 그래서 뭐 29번 내지 30번으로 아니면 뭐 객관식의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로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출제 보면 공간 좌표는 둘 중에 내분점, 외분점이 한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거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삼수선 정리가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거 셋 중에 뭐 두 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삼수선 정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정사형 따로 아니면 구의 방식 둘 중에 하나는 간단하게 하나는 어렵게 융합해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내용적으로 뭐 거의 다 뻔한 것들인데 출제 방식만 다양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폭넓게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택 과목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온지 예측을 통해서 또 선생님이 교재 짱 시리즈 또는 짱 파이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기를 진짜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파이팅하고 좋은 결과 또 멋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